그냥 자, 안녕하십니까, 수학탐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수학 최상위권이나 상위권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내용은 수포자들이나 수학 점수가 너무 낮은 학생들에게는 먼 나라, 별나라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그분들이 어떻게 일단 수포자라도 탈출을 하느냐에 대한 그 동영상도 제가 앞으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번 편은 좀 수학을 웬만큼 한다는 학생들, 그러니까 특히 중위권들이죠. 중위권들이는 아니면 이상 등급 학생들이 그 1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전교 1등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많이 좌절을 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좀 간당간당한 학생들 있죠. 나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내 수학적 머리가 딸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께 제가 올리는 영상입니다. 사실은 1, 2등급 받는 학생들도 진짜 내가 진짜 자신있게 안정적으로 그 1등급이 되고 싶다 이런 학생들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또는 한 2, 3등급 학생들이 나는 왜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급이나 아니면 전교권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과연 수학적 재능의 차이일까?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 아닙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 재능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KMO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진짜 노력을 한만 해도 따라잡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 수준이 아니라 1등급 수준만이라도 이게 좀 올라가는, 그거는 노력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5가지로 추려봤어요. 물론 이 5가지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수학 영재에 관련된 도서를 찾아보시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항목들은 제가 민사고 학생들이나 과고 영재고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을 많이 관찰한 결과, 그리고 수학 영재 교육 백서라든지 이런 관련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이론하고 제가 본 학생들의 관찰 결과하고 접목을 시켜서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위권들은 공부가 여유롭고 쫓기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물 흘러도 가듯이 자연스럽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최상위권들 민사고 애들 가고 전교권 애들을 보면은 막 쫓기듯이 공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그 학생들도 나름의 고비는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점수가 잠깐 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걔들은 이 상황이 그냥 일시적이다, 혹은 다음번 시험에서도 또 점수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학생들은 점수를 낮게 받았을 때 그러니까 불안해하면서 막 문제 푸는 양을 왕창 늘린다든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지고 막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안 되면 이번에는 좀 안 됐나 보다 라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니까 차분히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하지, 막 점수 뭐 몇 점 떨어졌다고 왕창 문제 푸는 양을 늘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뭐 밤샘 공부를 한다든지 학원을 막 여러 개 다니고 문제 푸는 양을 대딱 늘리다든지 이런 거는 더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극을 받아서 공부는 하지만 절대로 뭐 여유를 잃으면서까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 그게 최상위권들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B, 휴식을 할 줄 안다. A번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휴식을
휴식도 공부의 일부라는 것을 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뇌과학 책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누구나 뭐쯤은 갈 수 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딱 무릎을 치면서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뇌과학적으로 잠을 잘 때 자면서 낮에 공부한 것들 있잖아요. 뭐든 보고 듣고 학습한 것들이 그때 저장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잠을 안 자버리거나 무리하게 그 휴식 안 하면서까지 하게 되면 공부한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날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최상위권 애들이 이 법칙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면서까지 휴식하는 거 없애면서까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걔들도 알더라고요. 경험적으로 그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충분히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확실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휴식을 어느 만큼 해야 될지 이거는 본인이 체감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10번 넓게 공부할 줄 안다. 일반화를 할 줄 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하나 갖고 올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언제적 문제인지 바로 지난달에 그 30분 문제였죠. 나형 30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화면을 보시죠. 이거는 전에 이 동호회에서 상위권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상위권이라면 아까 보여드린 그 문과 킬러 문제 있죠. 30분 문제 킬러에서 어떤 문제였죠? 3차 함수였죠. 그러면은 평소에 이런 거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3차 함수 제가 모아놨거든요. 최상위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에 거치지 않고 요거 한번 보십시오. 비율 관계와 3차 함수 이것도 그러니까 3차 함수 비율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여기 주소 보이시죠? 여기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것도 3차 함수 관련된 문제. 자, 요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3차 함수 이것도 대칭성만 이용을 하면 금방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네, 스타 강사분들의 풀이 네, 그런 사항들을 제가 지금 적어 놨죠. 하나만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다른 분들의 풀이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거는 이게 3차 함수 대칭을 이용을 해서 한 방에 진짜 쫙 풀리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쭉쭉 있죠. 여기 밑에 보면은 유튜브도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하고 이제 관련된 단순한 3차 함수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넓게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의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거를 평소에 정리했다가 저 문제들을 쫙 한꺼번에 살펴보고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대비해 놓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문제를 만드는 수준까지 그러면은 그 수능장에 갔을 때 내가 공부한 거는 이거였는데 왜 공부한 게 안 나왔지? 그게 아니라 그 학생들은 이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정복을 해 놓은 거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출제하는 수준까지 또 그리고 일반화할 줄 안다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자, 요것도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화면에서 이렇게 제 유튜브 동영상에 수학 올림피아드 기출풀이편 조합 2편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요 문제 풀이를 해 놨거든요. 근데 좀 뒤로 가서 제가 어떤 문제까지 내냐면은 이 문제를 좀 확장을 해서 변형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 이게 지금 문제를 바꿔서 말이죠. 자, 이런 문제까지도 제가 냅니다. 그냥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양의 정수에서 여섯 번째를 구하는 수인데요. 제가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 그러니까 모든 세 자릿수 모든 세 자릿수 정수에서 1번, 2번, 3번을 그 모두 만족시키는 거는 몇 개냐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물어보죠. 만약에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으면은 더 많은 범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조건이 막 달라졌을 때에 대한 대비 또는 범위가 더 넓어졌을 때 이 문제는 지금 직접적으로 세 자리 정수에 대해서 따지지만 만약에 이게 네 자리로 올라가고 또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경우까지 이거를 일반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말하는 그 일반화의 의미랑 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넓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상위 건들은 이런 데에 대한 그 대비가 철저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 그 연결에 자꾸 힘쓴다 그랬죠. 이거는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 유튜브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시니까. 그리고 이 반복의 필요성을 알고 똑똑한 반복을 터득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으로 그 반복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죠. 근데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아도 반복을 안 하는 학생도 되게 많아요. 이 요인이 이제 최상위권으로 못 올라가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왜 반복을 안 하냐 제가 살펴봤더니 반복을 하는데 왠지 지루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우리 뇌가 제가 이게 뇌과학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복을 하긴 하는데 막상 반복을 하려니까 하기가 싫어요. 이거는 공감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뇌가 원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경험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이 문지기 같은 녀석이 있다 그랬죠. 똑같은 게 또 들어오면 야, 너 올려 보내지 마. 이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는 게 그냥 반복을 하면 봤던 것 또 있잖아. 그러니까 너 올라가지 마.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제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두엽이라 그랬죠. 네. 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봤던 건데 이상하게 봤던 것 또 봐도 재밌는 경우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똑똑한 반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포만 안에서 뭐 기출을 3회독하고 그런데 실력이 안 난다. 이 뇌의 법칙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반복하니까 당연히 지루한 거죠. 이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면 지루하게 않게 해주려 그러면 이 전두엽의 기능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두엽은 제가 의미학습을
담당한다 그랬죠? 의미 있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처음 반복할 때는 그냥 쭉 푼다고 가정하면 2회독 할 때는 내 약점만 찾아서 공부해 볼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처음 볼 때 이렇게 한번 쭉 보게 되면은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것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강점이 있고 모르는 거 이것이 약점이 있다. 2회독 때는 모르는 것만 하자. 그리고 3회독 때는 아는 거든 모르는 거든 다 한번 건드려 보면서 이 구획 나누기를 해보자. 구획 나누기가 뭐냐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몇 개의 단원이 있을 겁니다. 쪼개면서 얘네들이 아는 거 모르는 거 완성도가 나는 이 단어는 이만큼 됐고 이 단어는 이만큼 됐는데 왠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걸 보면서 자, 요게 여러분 똑똑한 반복입니다. 자, 똑똑한 반복이 뭔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회독까지 해요. 사회독을 하면서 근데 어떤 단어는 내가 저학년에 뭐 어떤 거를 몰라서 자꾸 여기가 그 이빨 빠진 느낌이다.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요게 바로 똑똑한 반복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왜 이게 통과가 되냐면요. 의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통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반복 학습을 해도 망하는 학생들이 요거를 생각 안 하고 단순 반복, 애플이라는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또 애플이라고 쓰는 거예요. 또 애플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똑똑한 반복이 아닙니다. 처음 볼 때 애플이라는 스펠링을 외웠다면 두 번째 애플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는 외국인의 발음을 들어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제가 영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유를 들자면 쉬운 비유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정리를 잘한다. 어디까지 유형해야 될지를 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영상 길이가 17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